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카카오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제자분이 이 무상 감자, 뭐 유상 감자, 무상 증자, 유상 증자 이걸 조금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좀 영상으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 무상 감자와 무상 증자가 있고 유상증자와 또 유상감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에서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엄청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무상, 둘 다 무상이에요. 증자가 있고 감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유상 증자가 있고 유상 감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상 증자는 좋은 거고 유상 감자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무상 증자와 유상 감자는 같이 뭐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는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 증자와 유상 감자가 뭐다? 좋은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무상 증자, 무상 감자. 이게 둘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상 증자는 좋은 건데 무상 감자는 안 좋은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또 반대로 유상 증자는 나쁜 거고 유상 감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카카오가 감자 결정을 했어요. 감자. 근데 무상 감자야. 무상 감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뭐죠? 악재예요. 악재.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시를 하긴 하고 몇 프로의 감자를 하는지 이걸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감자를 얘는 공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밑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 주가 밑으로 안 빠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감자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게 감자인데 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의미 없는 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감자. 이 감자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카카오를 뭐다?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던 뭐 투자자던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너 지금 5주가 있지? 나 그냥 네 주식 다 뺏어버릴 거야.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상 감자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들은 엄청 손해를 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0개 갖고 있는데 5개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개미한테 강제로 너 갖고 있는 주식 내가 5개 뺏어올 거야. 그러면 10개 갖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5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뺏겼으니까. 그러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공시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뭐다? 0. 몇 프로의 감자예요. 0. 몇 프로. 0. 몇 프로짜리 주식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주식은 한 주에 한 주. 한 주. 근데 여기다가 0.
뭐 0.05%든 0.003%든 이런 식으로 감자를 때린다라는 건 한 주를 못 뺏어온다는 거예요. 한 주를 못 뺏어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10주가 그냥 그대로 10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확인해야 돼요. 공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상 감자라도 무서운 감자가 있는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감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확인할 때 감자를 몇 프로의 감자를 하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악재가 터진 감자는 100이면 100 주가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이런 대형 회사들을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나요? 절대 장난을 못 쳐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막 몇 천억씩 막 들어오거든요. 거래 대금이. 함부로 카카오 같은 이런 대형급들 회사한테는 세력들이 장난을 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감자를 딱 공시를 내렸더니 감자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을 다 팔아버린단 말이야.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요? 세력들은 그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오는 거잖아. 개미들이 털고 나가니까 세력들은 그 물량을 회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개미들을 죽이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자가 뭔지 증자가 뭔지 이런 걸 모르면 무조건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무상 감자, 유상 감자, 무상 증자, 유상 증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증자라는 거, 감자라는 거 이거 전부 다 작전이에요. 작전. 쉽게 말하면 그냥 작전 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공시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만 보는 거야. 차트만. 자, 이 아이가 일봉상을 보면 왜 자꾸 계속 쭉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왜 계속 행보를 할까요? 이 행보를 하는 이유는 주봉에서 이평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5만 원 구간에서 하락한 이후에 계속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봉상에서 하락한 이후부터 계속 왜 박스권을 만들었을까요? 이 박스권을 왜 만들었을까? 바로 주봉 때문에 그래요. 주봉. 주봉이 역배열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역배열이라는 건 우리는 요 41선 있잖아요. 그냥 41선 하나만 갖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61선, 121선, 241선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평선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41선이에요. 41선. 41선이 5일선하고 만나면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60보다 120보다 41선이 먼저 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41선이 5일선이 올라가고 41선이 횡보하는 각이 아닌 상승하는 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다시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떤 원리가 되냐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런 상승이 나오는 N자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악재인 무상 감자라는 걸 공시를 띄웠는데 왜 주가가 왜 차트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냥 의미 없는 뭐다? 무상감자다라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투자자를 보면 개미들은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주식을 다 매수했어. 이 말은 뭐예요? 개인이 던지는 주식 수를 기관과 외국인이 전부 다 받아준 거야. 그러면 기관, 특히 연기금이라는 이런 투자자는 우리나라 개인들의 연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수익을 내야 되는 아이들. 그런데 무상 감자가 나왔는데 얘 연기금하고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우리들보다 더 전문가겠죠. 그럼 걔네들도 뻔히 무상 감자가 나왔으면 악재라는 거를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건데 왜 걔네들이 돈을 막 투자할까요? 아무 의미 없는 감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보는 거지 무슨 공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악재가 나왔으면 주가는 빠지는 게 원칙인 거고 호재가 나왔으면 주가는 상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악재가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카카오는 주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 자, 주봉을 이렇게 딱 보면 이 41선 구간을 탁 만나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41선하고 5일선이 다시 뭉쳐서 벌어져 있는 이평선이 뭉쳐서 다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41선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 41선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41선이 올라갔는데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쭉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종가상 41선을 이탈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빠져야 된다고. 근데 얘는 결국은 어떻게 돼 있죠? 다시 올라오고 있죠. 다시 4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봉상의 캔들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41선을 이탈했던 종가가 다시 41선을 위에서 끝나게 되면 이 아이는 이 구간을 먹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는 쌍봉이라는 게 있어요. 쌍봉. 그죠? 그러면 차트를 주봉상에서 가까이 보니 이 고점을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이 우리가 말하는 쌍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을 찍으면 얘가 고점과 고점을 찍으니까 이거를 쌍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멀리 보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과거에 이 아이가 움직였던 차트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멀리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멀리. 그러면 이런 고점 구간이 하나가 탁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줄을 칠 때
이 줄을 만약에 지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줄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줄을 이탈하지 않고 어디까지 간다? 이 줄까지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가격이 현재 이 41선, 요 41선 기준, 왜 이러지? 요 하락하는 41선 기준 대비 올라오는 이 고점이 제일 높은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이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이 제일 높은 가격이니까 줄을 칠 때 7만 1,600원인가요? 자, 이렇게 줄을 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줄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트를 이렇게 멀리 봤더니,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 요 줄하고 딱 만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 구간이 매집봉 역할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락하는 매집봉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쌍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아이가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쌍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이 고점 구간, 요 이게 이제 쌍봉 구간이니까 이 고점 구간을 다시 돌파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양치기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고점과 지금 요 고점을 쌍봉이고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우리가 쓰리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이 구간이 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이 손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 그러면 1, 2, 3.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리봉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양치기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치기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평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상승, 횡보, 상승.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감자던 유상증자던 악재면 무조건 차트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트가 깨지지 않는다? 차트가 안 깨진다? 그럼 뭐다? 아무런 악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무상감자라 해도 회사를 봐야 돼요. 회사.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죠? 이런 이 좋은 회사는 카카오 이런 회사 하나밖에 없어. 경쟁 상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쟁 상대가.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이 차트를 더 멀리 이렇게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계속 주가를 뺐어요, 이제. 자, 그러면 더 멀리 우리가 차트를 보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 이 구간이 깔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락하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이 깔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 이 구간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손절을 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이 구간에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구간에 100명이라는 개미가 물려 있었는데 50명은 손절을 치고 나갔고 30명은 이 구간에서 본전을 탈출해서 또 나갔고 이제 개미가 20명밖에 없으니 20명의 개미는 그냥 데리고 가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이평선을 꼭 보셔야 돼요. 이평선을. 악재가 있던 악재가 없던 무조건 이평선이 깨지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는 뭐다? 이제는 악재가 정말 악재인 거구나. 근데 얘는 지금 이평선이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재가 나오고 나서 이평선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데드크로스, 즉 역배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 구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악재가 나오면, 진짜 악재가 나오면. 근데 이 아이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평선이 완성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점과 이 구간이 쌍봉이 되고 이 구간이 뭐가 된다? 쓰리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양봉으로 절대 41선을 이탈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내일 주봉이 완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캔들이 하나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일선 매매가 되는 거예요. 5일선 매매. 5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감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유상증자 이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 무상감자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상 감자는 악재인데 차트는 상승 차트네. 그러면 우리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공시를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력이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세력이 돈을 갖고 들어와. 악재가 터진 종목에다 돈을 갖고 들어오나요? 내일 모레 상장 폐지가 된다는 그런 종목에 몇 천억씩 가지고 세력이 들어오나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개미들, 즉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개미들이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식을 살 때만 고점인 거고 내가 주식을 팔면 꼭 주가가 올라가더라.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가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주식을 안 사고 왜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여기서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죠? 이평선을 볼 줄을 몰라서 그래요.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는 건 뭐야? W예요. W.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하락하는 W가 있는 거고 횡보하는 W가 있고 상승하는 W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언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돼요? 바닥에서 이평선을 만들고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왼쪽 구간에서만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 오른쪽 구간에 즉 주가가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뭐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을 하는 구간이 왼쪽이고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뭐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주식은 언제만 매수한다? 왼쪽에서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왼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주식을 매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왼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말하는 우리가 오른쪽 구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 41선을 보고 41선이 하락하면 이걸 우리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41선이 횡보를 하면 이걸 우리가 횡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선이 상승을 하면 이걸 우리가 상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1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 아직 추세가 뭐다? 상승 추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 횡보하는 이 조정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주봉에서 지금 캔들이 몇 개죠?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이 뭐예요? 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벌어지면 무조건 이평선은 다시 뭉쳐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평선이 정확하게 이제 뭉쳤죠. 그러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악재면 무조건 캔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 악재 공시가 나왔는데 캔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우리가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절대 이 구간에서 캔들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진짜 악재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악재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보시고 이런 애들 겁먹지 말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